지난해 12월 31일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과 크게 다툰 후 새해를 맞았는데 1년 내내 집안의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연일까요? 환경심리학자들은 특정 시점의 행동이 이후 1년간의 패턴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12월 31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전환점입니다. 이 하루의 선택이 여러분의 2025년 전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2월 31일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둘째, 반드시 해야 하는 마무리 의식. 셋째, 새해 운을 여는 공간 정리법. 넷째, 여러분의 띠에 맞는 맞춤 솔루션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12월 31일 하루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영상 말미에는 띠별로 다른 새해 준비법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2025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사람의 시선, 감정, 그리고 결정을 만드는 환경의 힘입니다. 12월 31일이라는 특별한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인식을 심고 그것이 어떻게 1년의 선택을 바꾸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2025년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12월 31일 오후가 되면 많은 분들이 분주해집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TV를 보며 새해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날을 매우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동심리학에서는 이를 전환점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에 하는 행동이 뇌에 강력한 기준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점이 새해 첫날부터 여러분의 선택을 이끕니다. 먼저 12월 31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하십시오.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1년 동안 쌓인 먼지와 함께 묵은 기운을 털어내는 의식입니다. 특히 현관과 거실, 침실 이 세 곳은 반드시 정리하십시오. 현관은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여기가 막혀 있으면 새해에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거실은 가족이 모이는 중심 공간입니다. 이곳이 어지러우면 가족 간의 소통도 막힙니다. 침실은 여러분이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곳입니다. 이 공간이 정돈되지 않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다음날 판단력에 영향을 줍니다. 환경심리학자 스티븐 카플라는 정돈된 공간이 인지 회복을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12월 31일의 청소는 공간을 정리하는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오래된 물건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결정을 방해합니다. 행동경제학자 베리 슈워츠는 선택의 역설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가 오히려 결정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이 많으면 매일 아침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작은 결정들이 쌓입니다. 그 결정 피로가 중요한 순간의 판단력을 약화시킵니다. 12월 31일에 오래된 옷, 신발, 그릇, 서류를 정리하십시오. 버리거나 기부하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공간이 비워지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세 번째로 가족과 함께 감사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1년을 돌아보며 서로에게 고마웠던 일을 나누십시오. 긍정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는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2월 31일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 한 명씩 올해 가장 감사했던 순간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대화가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새해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만듭니다. 네 번째로 새해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막연히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종이에 펜으로 직접 쓰십시오. 심리학자 게일 매튜스의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글로 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목표 달성률이 42% 높았습니다. 12월 31일 밤 자기 전에 조용히 앉아 2025년에 이루고 싶은 것 3가지를 적으십시오. 건강, 재물, 관계, 무엇이든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살을 5kg 빼겠다가 아니라 매일 아침 30분 걷기를 6개월 실천하겠다고 쓰십시오. 월급을 올리겠다가 아니라 3월까지 새로운 기술을 배워 업무 효율을 20% 높이겠다고 쓰십시오. 구체적인 목표가 구체적인 행동을 만듭니다. 이 4가지 행동은 12월 31일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청소, 정리, 감사, 목표 설정. 이것들이 여러분의 공간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새해 첫날부터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을 꼭 기억하십시오. 12월 31일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행동은 다툼입니다. 가족과 싸우지 마십시오. 배우자와 언쟁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혼내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신경심리학자들은 강한 감정을 동반한 기억이 더 오래 남는다고 말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뇌의 편도체를 활성화시켜 장기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12월 31일 저녁에 다투면 그 감정이 새해 첫날까지 이어집니다. 새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전히 어젯밤의 불편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 상태로 1월 1일을 시작하면 한 해 내내 그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한 심리학 연구에서 연말에 갈등을 겪은 가족들이 다음 해에도 비슷한 갈등을 반복하는 비율이 73%에 달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12월 31일의 다툼이 뇌의 패턴을 만들고 그 패턴이 새해의 선택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날만큼은 참으십시오. 배우자가 짜증을 내도 한 번 더 이해하십시오. 자녀가 말을 안 들어도 부드럽게 타이르십시오. 부모님이 잔소리를 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하루만 참으면 됩니다. 그 하루가 1년을 바꿉니다. 두 번째로 12월 31일에는 빚을 지지 마십시오. 돈을 빌리지 마십시오. 카드를 긁지 마십시오. 외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묵은 해의 마지막 날에 빚을 만들면 새해 내내 빚에 시달립니다. 행동경제학에서 이를 시간 할인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먼 미래의 부담보다 당장의 만족을 선택하는 경향입니다. 12월 31일에 급하게 돈을 쓰면 1월부터 그 빚을 갚느라 허덕입니다. 재정 계획이 무너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다른 영역의 판단력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 이날은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것만 사십시오. 없으면 사지 마십시오. 새해가 되면 기회가 다시 옵니다. 하루 참는 것이 1년을 편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12월 31일에는 집을 비우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집에 있으십시오. 밖에서 술을 마시거나 멀리 나가지 마십시오. 한 해의 마지막 날은 집의 기운을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집을 비우면 그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환경심리학자 클레어 쿠퍼 마커스는 집이 자아의 연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을 돌보는 것은 자신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12월 31일 집을 비우고 밖에서 시간을 보내면 1년을 마무리할 기회를 놓칩니다. 그 마무리 없이 새해를 맞으면 뭔가 미완성된 느낌이 계속됩니다.
그러니 이날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십시오.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TV를 보며 자정을 기다리십시오. 그 시간이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집의 기운을 안정시킵니다. 네 번째로 12월 31일에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올해 정말 최악이었어. 운이 없었어. 내년도 별로일 거야. 이런 말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언어 심리학자들은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행동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뇌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12월 31일 저녁에 올해가 힘들었다고 말하면 새해 첫날 아침에도 그 생각이 이어집니다. 그 상태로 1월을 시작하면 실제로 부정적인 일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면 좋은 기회가 와도 보지 못합니다. 나쁜 일만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12월 31일에는 긍정적인 말만 하십시오. 올해도 수고했어. 내년은 더 좋을 거야. 우리 가족 건강하게 새해를 맞자. 이런 말을 나누십시오. 말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운을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잘 따라오셨습니까? 12월 31일에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께 복을 부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툼, 빚 외출, 부정적인 말. 이 네 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새해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실수를 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작년 12월 31일에 싸웠거나 돈을 빌렸거나 집을 비웠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그것을 바로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12월 31일에 다툼이 있었다면 올해는 반드시 화해하십시오. 12월 31일 저녁 식사 전에 먼저 사과하십시오. 작년 이맘때 제가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올해는 평화롭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일련의 패턴을 바꿉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만은 관계 회복의 핵심이 먼저 다가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월 31일 저녁에 화해하면 새해 아침이 달라집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1월 1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작년에 빚을 졌다면 올해는 반드시 갚으십시오. 12월 31일까지 작은 빚이라도 하나씩 정리하십시오. 친구에게 빌린 10,000원이라도 돌려주십시오. 외상으로 산 물건 값이라도 치르십시오. 완전히 갚지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갚으십시오. 그 행동이 중요합니다. 행동경제학자 된 에리얼리는 작은 성취가 큰 변화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12월 31일에 빚 하나를 갚으면 뇌가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 성취감이 다음 빚을 갚는 동기가 됩니다. 새해부터 재정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작년에 집을 비웠다면 올해는 반드시 집에 있으십시오. 12월 31일 오후부터 집안을 정리하십시오.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십시오. 밤에는 함께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자정이 되기 전에 집안 곳곳을 돌며 1년을 정리하십시오. 현관에 서서 올해 이 문을 통해 들어온 좋은 일들을 떠올리십시오. 거실에 앉아 가족과 함께한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침실에 누워 하루하루 수고한 자신에게 감사하십시오. 이 과정이 집의 기운을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의식입니다. 네 번째로 작년에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올해는 반드시 긍정적으로 바꾸십시오. 12월 31일 하루 종일 좋은 말만 하십시오. 가족에게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올해 수고했다고 칭찬하십시오. 내년이 기대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뇌는 반복되는 행동에 따라 구조가 바뀝니다.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뇌가 그에 맞게 변화합니다. 새해부터 긍정적인 생각이 더 쉬워집니다. 이 네 가지 대처법을 실천하십시오. 화해, 빚 갚기, 집에 있기, 긍정적인 말. 작년의 실수를 바로잡고 올해의 새해를 새롭게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2월 31일을 완벽하게 보내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공간 정리입니다. 지금부터 12월 31일 꼭 정리해야 하는 세 가지 공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은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의 입구이자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12월 31일 오후에 현관을 완전히 비우십시오. 신발을 모두 꺼내 필요 없는 것은 버리십시오. 신발장 안을 깨끗이 닦으십시오. 바닥을 쓸고 닦으십시오. 그리고 가족 한 명당 신발 한 켤레씩만 남기십시오. 나머지는 신발장 안에 정리하십시오. 현관이 깨끗하면 새해 아침에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환경심리학자들은 집의 입구가 첫인상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현관이 어지러우면 매일 집에 들어올 때마다 피로를 느낍니다. 현관이 깔끔하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안정감을 느낍니다. 12월 31일 현관을 정리하면 새해 첫날부터 그 안정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간은 부엌입니다. 부엌은 가족의 건강과 재물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12월 31일 저녁 식사 후에 부엌을 완전히 정리하십시오. 설거지를 깨끗이 하십시오. 싱크대를 닦으십시오. 가스레인지를 닦으십시오. 냉장고를 정리하십시오.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버리십시오. 냉장고 안을 깨끗이 닦으십시오. 쓰레기통을 비우십시오. 부엌이 깨끗하면 새해 아침 식사가 달라집니다. 깨끗한 부엌에서 만든 음식은 맛도 다르고 기분도 다릅니다. 행동심리학자들은 환경이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깨끗한 부엌은 건강한 식사 습관을 만듭니다. 건강한 식사는 하루의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가 좋은 결정을 이끕니다. 세 번째 공간은 침실입니다. 침실은 여러분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12월 31일 밤 자기 전에 침실을 완벽하게 정리하십시오. 침대 시트를 갈아입히십시오. 베개 커버를 새 것으로 바꾸십시오. 방안을 환기하십시오. 창문을 열어 묵은 공기를 내보내십시오. 책상을 정리하십시오. 옷장을 정리하십시오. 바닥을 깨끗이 쓸고 닦으십시오. 침실이 깨끗하면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수면 심리학자들은 침실 환경이 수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침실에서 자면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깊은 수면은 뇌를 회복시키고 기억을 정리하고 다음날 판단력을 높입니다. 12월 31일 밤 깨끗한 침실에서 자면 1월 1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아침의 기분이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1년을 만듭니다. 현관, 부엌, 침실. 이 세 공간만 12월 31일에 완벽하게 정리하십시오. 시간이 부족하면 다른 곳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세 곳만큼은 반드시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새해가 이 세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31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리고 꼭 정리해야 할 새 공간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기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띠에 따라 12월 31일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다릅니다. 지금부터 띠별 맞춤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쥐띠와 소띠 그리고 범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12월 31일 특히 물과 관련된 공간을 정리하십시오. 화장실과 부엌의 싱크대를 깨끗이 하십시오. 물이 고이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수도꼭지가 새는지 점검하십시오. 물은 재물의 상징입니다. 물이 새면 재물이 빠져나갑니다. 12월 31일 물 관련 공간을 완벽하게 정리하면 새해 재물운이 상승합니다. 토끼띠와 용띠 그리고 뱀띠 분들은 12월 31일 특히 창문과 문을 점검하십시오. 창문을 깨끗이 닦으십시오. 커튼을 세탁하십시오. 문이 경첩에 기름을 치십시오. 문이 삐걱거리면 기회가 삐걱거립니다. 창문이 더러우면 시야가 흐려집니다. 12월 31일 창문과 문을 정비하면 새해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말띠와 양띠 그리고 원숭이띠 분들은 12월 31일 특히 거실을 정리하십시오. 소파를 정리하십시오. 테이블을 닦으십시오. TV 주변을 깨끗이 하십시오. 거실은 가족이 모이는 중심입니다. 여기가 어지러우면 가족관계도 어지러워집니다. 12월 31일 거실을 완벽하게 정리하면 새해 가족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닭띠와 개띠 그리고 돼지띠 분들은 12월 31일 특히 침실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십시오. 침대 아래를 청소하십시오. 옷장 안을 정리하십시오. 서랍을 정돈하십시오. 침실은 개인의 내면을 반영합니다. 여기가 복잡하면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12월 31일 침실을 깨끗이 정리하면 새해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여러분의 띠를 확인하셨습니까? 그에 맞는 공간을 특별히 신경 쓰십시오. 모든 공간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중요한 공간 하나를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환경심리학에서는 이를 선택과 집중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다 지치는 것보다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것이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12월 31일 여러분의 띠에 맞는 공간 하나만 집중해서 정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2025년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12월 31일은 단순한 날이 아닙니다. 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전환점입니다. 이날 하는 행동이 새해 1년의 패턴을 만듭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청소, 정리, 감사, 목표 설정.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도 기억하십시오. 다툼, 빚 외출, 부정적인 말. 3가지 핵심 공간을 정리하십시오. 현관, 부엌, 침실. 그리고 여러분의 띠에 맞는 특별한 공간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미신이 아닙니다. 환경이 인식을 만들고 인식이 선택을 만들고 선택이 삶을 만드는 과학적 원리입니다. 12월 31일 하루의 선택이 2025년 365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는 그 힘이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정보로만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12월 31일 하루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 하루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12월 31일의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느끼셨다면, 댓글에 새해 복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기는 그 3글자가 우리 모두의 새해를 밝히는 기도가 됩니다. 함께 만드는 좋은 기운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한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도 좋은 새해를 맞이할 자격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부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 통로를 통해 복이 여러분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는 더욱 큰 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12월 31일 하루를 소중히 보내십시오. 그 하루가 여러분의 1년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